자,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산업을 분석해 보면서 관련된 종목까지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신아메리칸 드림. 자, 하나증권 해외 영업 추진팀 김현수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참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지 너무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 조금 앞으로 조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네. 그 중에서 좀 제 눈에 띈 게 바로 대형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분명히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데이터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 사용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그 규모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로 단순히 규모만 늘리기만 한다면 그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이보다는 좀 발전하는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더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아무래도 많이 좀 건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결하는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 내 통신 장비에도 혁신이 필요할 거고요. 그 혁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데이터 센터의 발전에 따라서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최근에 상장한 크레도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기업은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네. 효율을 높여주는 기업도 많은데 크레도는 그럼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예,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위한 통신 관련 칩들을 개발하는 네. 기업입니다. 2008년에 아날로그, 디지털, 혼합 신호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해서 팹리스 반도체 회사로 설립된 이제 크레도는 올해 1월 달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크레도는 이제 데이터 인프라 시장의 모든 유선 연결에서 대역폭 장벽을 허물기 위한 고속 연결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데이터의 속도와 대역폭 요구 사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향상된 전력 효율성과 저렴한 비용을 제공하는 혁신적이고 안전한 고속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데이터 트래픽은 매년 25% 정도 증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 데이터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경이 좀 크게 증가를 했고요. 이에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에는 약 50%의 트래픽 성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이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많은 기업들은 주로 통신회사로부터 인프라망을 빌려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데이터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커지자 빅테크 기업들은 직접 이러한 인프라망도 깔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주력으로 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데이터 및 관련 데이터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대역폭 장벽과 병목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력 제약이라든지 보안 요구 사항을 해결하면서 연결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를 하면요, 데이터 대역폭이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합니다. 데이터 인프라 생태계의 참여자에게는 더 높은 성능의 연결 솔루션, 통신 칩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가 주도하는 이 수요는 데이터 센터로부터 시작이 돼서 각 사용자의 디바이스까지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의 채택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어떤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크레도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생태계 내에서 통신 전자기기와 관련된 유선 연결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대역폭 병목 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전력 보안성 그리고 안정성을 개선하는 칩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도의 연결 솔루션은 초당 100기가비트, 200기가비트, 그리고 400기가, 800기가 포트 시장을 포함해서 전기 및 광 이더넷 애플리케이션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당사의 모든 제품은 당사의 독점적인 서데스 및 DSP 기술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인프라 시장은 주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5G 인프라에 의해서 주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유선 연결 시장은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20억 달러의 시장 규모에서 2025년 170억 달러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연결 솔루션 성장의 주요 동인 중 하나인 데이터 센터형 고속 400기가비트, 800기가비트의 굉장히 빠른 포트는 2025년까지 연평균 4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49%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그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 그럼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자 하고 하는 그런 고객들은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크레도는 이래서 좋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크레도의 제품군을 먼저 살펴보면서 네네.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2008년 설립 후에 가장 이제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인 서데스 기술입니다.
서데스라는 거는 이제 필요한 상호 연결수를 최소화하면서 고속으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역폭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설계 복잡성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크레도의 서데스 아키텍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칩셋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라이센스도 이제 기술 라이센스도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옵티컬 DSP 제품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호 전송 모듈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NRG 방식이라는 정보 하나만 전송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뭐 이제 속도 개선을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펜포라는 방식의 4단계 진폭 변조 방식의 이제 신호를 전송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크레도는 이 분야에서 100기가비트에서 800기가비트까지 옵티컬 DSP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하이퍼스케일 및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광상호 연결을 굉장히 빠르게 가능하게 하고요. 크레도의 제품은 업계 최고의 송신기와 낮은 비트 오류율, 영하 40도에서 영상 85도까지 작동 등 기술력을 통해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라인카드 제품군으로 이제 서데스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결 스위치들은 장치의 연결뿐만 아니라 보안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장치들이 포함된 하이와이어 AEC 케이블은 고속도에서 무손실 작동하도록 설계된 이제 케이블로 기존 케이블보다 최대 75%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 이중화 연결을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은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 좀 쉽지 어려운 문제이긴 않거든요. 하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그럼 크레도가 정말 괜찮은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고객사가 크레도를 선택했느냐를 보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뭐 기술적으로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고속 통신을 가능하는 칩들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사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및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 업체, 그리고 5 무선 통신 업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업체, 고성능 컴퓨팅 업체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상위 7개 하이퍼스케일러 중 5개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매출 기준으로는 상위 4개사가 각각 매출의 30%, 18%, 11%, 1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생산은 이제 대만 TSMC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패키징 조립 테스트도 이제 아시아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크레도는 전체 직원 중에 한 80%가 엔지니어이기도 하고요. 매년 R&D 비용으로 매출의 50% 정도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크레도는 이제 굉장히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51개의 이제 특허와 24개의 특허 출원, 그리고 중국에서 17개 정도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37개의 특허 출원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특허를 기반으로 크레도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고성능 연결 솔루션에 있어서는 완전한 제품군을 제공하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이 기업을 반드시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제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회계연도 마감이 사실 4월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 네네. 크레도의 매출이 2020년에는 한 5,380만 달러, 2021년에는 5,870만 달러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하지만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형 매출이 시작되면서 실적 향상을 좀 이뤄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거의 50% 가까운 성장을 했고요. 네. 100% 가까운 성장을 했고요. 매출 비중을 보면은 제품 판매가 한 80%, 그리고 라이센스가 한 20%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 원가는 40% 정도 수준인 크레도가 2022년도에는 1억 달러 매출 중에 연구개발비로만 4,790만 달러를 사용을 했어요. 네. 거의 50% 가까운 그러네요. 이제 R&D 비용을 사용을 했고 매년 40에서 60%의 R&D 비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에는 2억 달러 수준의 매출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100% 정도 가까운 이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흑자 전환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는 한데요. 적자폭이 한 3천만 달러 미만 정도 네네. 수준이에요. 근데 현금 보유량이 2억 5,930만 달러로 굉장히 많고 전체 부채는 4천만 달러에 불과한데 그중에서 장기 부채는 2천만 달러 미만으로 좀 양호한 재무 건전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7억 달러, 한 2조 4천억 원 수준인데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레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퍼스케일러형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고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성장을 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6월 달에 TSMC의 기술 심포지엄에서 테슬라가 네. 도조 슈퍼컴퓨터 설계를 위한 주요 연결 파트너 중에 하나로 크레도를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높은 레벨에서의 고속 연결 솔루션에 대한 시장이 열리는 초기인 만큼 네네. 현 시점에서 좀 크레도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우리가 토요일 아침이면 이 네. 테슬라의 AI 데이가 공개가 될 거고 거기서 도조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될 텐데 그렇죠.
뭐 거기서 크레도가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런 연관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는 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레도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봤고요. 하나증권 해외 영업 추진팀 김현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